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번에서는 지방세까지 했으니까요. 이번 코스에서는 국세로 갑니다. 국세에 대한 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문제 많이 나오면 인해서 양도소득세로 갈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 일종이니까 소득세를 봅니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196페이지에서 제2장 일반 소득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약집에는 문제까지 같이 있으니까 요약집 페이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약집에 대한 내용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에서는 196페이지 그리고 요약집에서는 144페이지에서 소득세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세자 앞에 보니까 소득세, 소득 돼 있죠. 소득이니까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 내용이 나와져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을 법에서 기록을 해줘요. 기록한다라는 뜻이 열거한다.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소득, 그리고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그 기록된 열거된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간,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고 과세기간 그럽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했죠.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될 수 있음으로써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 그래서 원칙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의 사항이 있죠. 예외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분류과세다. 이 분류과세라는 말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세 개로 분류하겠다. 하나는 합쳤으니까 종합소득세. 하나는 혼자 따로 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혼자 따로 도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종합이 있으니까 두 개는요 따로 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죠.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혼자 따로다. 혼자 따로에 대한 의미로서 표현되는 단어가 구분과세.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양도와 퇴직에 대한 내용은 합치지 않고 혼자 따로겠는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이 원칙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것이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누진세율 적용됐을 때 여기 양도와 퇴직까지 합치게 되면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걸 보고 결집 효과라 그래요. 그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따로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나오죠. 원인은 결집 효과의 방지. 세금액이 크게 나온 것이 결집 효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따로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기다 내용 보면서요 나는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솔직히 우리 까놓게 갑시다.
이해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귀로만 들었어. 귀로만 들었다 보니까 아, 나 이해했다 이러신 모양인데 그건 이해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례를 들어줘야 이해가 될 거예요. A라는 사람 가지고 여기에서 사례 들어봅시다.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근대판 만우절 4월 1일 날짜 이분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은 노태우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 이 날짜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죠. 이 내용만 A에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죠. 근무했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그리고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게 A라는 사람의 소득이죠.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과세한다 뜻으로서 종합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것, 그 내용으로 갑시다.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겁니다. 혹시 납부할 의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죠? 국민의 3대 의무에 대한 내용 하나가 납부할 의무, 교육 의무, 국방 의무, 납부할 의무. 납부할 의무에 대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납부할 의무는 어떤 때 발생되냐면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시작된다. 시작된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성립.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는 시작한다 이 말로 주어지지 않고요. 성립 주어져요. 성립, 납부할 의무의 성립. 납부할 의무가 시작됐다고 하였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해요. 세금액을 정한다는 것이 납부할 의무의 확정. 이렇게 배웠죠. 또 확정되었으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요 소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는데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거예요. 모든 갖춰야 될 것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그리고 확정, 소멸. 이 소득세도 세금이죠. 세금이니까 이 납부할 의무를 갖춥니다. 자, 먼저 납부할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일반적부터 먼저 합시다. 일반적 내용으로서는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니까 일반적 경우에 납세 의무의 성립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이면 돼요. 아주 쉽죠?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일반적 내용이 아니라 특수경우입니다. 특수경우에 대해서 여기 소득세가 특수경우 들어가져요. 왜 특수경우 들어가냐? 이걸 합쳐야죠. 합치는데 언제 합칠까요? 언제? 1월 1일 날, 4월 1일 날, 6월 19일 날,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합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성립은 여기 과세 기간 끝나는 때 넣어져요.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거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성립을 물어봤어요. 성립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되는데 이 과세 기간 끝나는 때로 알고 있으면요 8글자로서 너무 많으니까 간결하게 2글자로 합시다. 2글자로 알고 있어야 화장발에 안 속아요. 여기에 대한 연말로 기억하세요. 연말로 기억해줘야 여러분들이 화장발에 안 속습니다. 이 소득세에서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 문제가 자주 보였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세자 앞에 있는 소득 글자에 따라가요.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소득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세자 앞에가 소득이고 뒤에서 따라가니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연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과세기간 끝나는 때 거기다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때는 틀렸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구별시키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성립은요. 연말 아시겠죠? 연말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성립되고요.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세금액을 정해줘요. 세금액을 정한다라는 것이 확정입니다. 여기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는 세금액 산정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본 것은 확정으로 물어봐요. 확정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다 눌러서 문제 키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때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확정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세액 산정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는 신고. 기본소에 없는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신고에 대한 내용의 용어의 뜻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 내용이 바로 결정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 확정에 대한 내용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여기서 구별점을 알면은 각 세금마다의 확정에 대해서 세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됩니다. 또 보유 이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새로 오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간결하게 말할게요. 여기서 부동산 세법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나는 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세법이니까 각기 세금마다의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동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 그럽니다. 부동산에 맞춰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세자 앞에 취득을 갖추었죠.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취득하였음으로써 그 부동산을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다면 그때는 종합부동산세.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용된다 하면 그때는 지역자원시설세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분이 부동산을 소유했던 부동산을 팔았다가 양도, 같은 말로서 처분, 이때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되고 그리고 상대편은요. 제가 팔았다면 상대편은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또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보고 부동산 세법이다. 라는 데서 이제 단계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보유 단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좀 더 상세하게 볼 때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요. 그때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 그 내용을 알았으면 여기에서 확정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본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글자로서 안 적어졌으니까 요약집 보시면서 체킹하시면 될 건데 요약집에 대한 것은 페이지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 페이지에 다 눌러서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는 숫자가 하나, 5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15페이지입니다. 또 영어로 말하니까 뭔가 또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15쪽 거기에서 2번 제가 좀 웃음이 늦어. 2번에서 납세무 확정 나오죠. 확정에 대한 내용 세금액 산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그 밑에 기억에서 신고의 뜻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또는 결정의 뜻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되는 것이 결정. 여기서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그 내용 알았으면 뒤에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암기가 돼요. 뒷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에서 납세무 확정 시기,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문제 키니까요. 확정 나오면서 거기에서 취득세였어요. 그럼 그때는 신고. 취득세는 취득 단계 세금이니까 신고. 등록 면허세도 신고. 재산세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을 둡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신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 결정갑니다. 그래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거기다가 밑줄. 이 말이 있으니까 끝말은요. 신고. 거기에서 신고기간 기가 숫자 기가서요. 숫자로서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각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오죠. 이양 핀 김에 거의 밑에까지 다 말씀해 줄게요. 부가 징수 방법. 여기서 부가의 뜻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가 부가의 뜻. 그리고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영어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부가 징수 방법은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부가 징수 방법으로서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는 글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뜻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한다. 이게 신고 납부의 뜻인데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는 맞게 주는지 답으로 주지 않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입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통징수,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결정하여 고지서 발급으로서 부가 징수하는 방법이 보통징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지문이 워낙 많으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보통 징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아까 제가 지방세 보유 이러면 재산세 그랬죠. 또 보유가 결정이니까 지방세 결정였을 때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특별 징수. 특별 징수에 대한 내용은 보통 징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만 딱 아세요. 특별 징수에 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징수의 편의상 이 말이 있으면 특별 징수. 그럼 보통 징수는요. 고지서 발급. 구별할 수 있겠죠? 보니까 보통 징수 뒤에가 징수 나오잖아요. 또 특별 징수 뒤에 징수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같은 뜻인지 압니다.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서 차이점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지서 발급은 보통 징수. 특별 징수는 징수 편의상 이 말이 있으면 특별 징수다. 이렇게 알면 되죠.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기 소득세에 대한 내용에다가 맞춰보세요. 맞춰볼 때 소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은요. 확정은 신고죠. 그래서 신고에 대한 방금 배웠잖아요. 보유 왜 세금이니까 신고. 그럼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여기서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년도예요. 왜? 성립이 연말이니까요. 다음 년도 합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세금액이 정한 것이 확정을 했죠. 확정을 했으니까 요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확정 신고 기간에 세금액 산정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액 산정하려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해요. 이랬을 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비례세율, 하나는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어떤 세금은 비례세율이고 어떤 세금은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런 내용의 이론적 내용이 나와져요. 근데 그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계속 혼동됩니다. 혼동되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야매가 통해져요. 야매에 대한 일로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세자 앞에가 합자 글자가 없어요. 그때는 비례세율이다. 이러시면 되고요. 세자 앞에가 합자가 있어요. 그때는 누진세율이다. 합쳐진 것이 누진세율입니다. 한번 해볼 때 취득세 어떨까요? 세자 앞에가 합자 없죠. 그러니까 비례세율. 또 등록 면허세. 이것도 마찬가지 비례세율로 될 것이고 종합 부동산세는요. 합자 있으니까 누진세율. 종합 소득세는요. 합자 있으니까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거 합쳤죠. 합쳤으니까 이때에 대해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과세하는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은 상대적으로 높게 놓은 제도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집 효과가 나와져요. 여기에서 퇴직 보세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일시에 나오죠. 입사해가지고 1년 근무했으면 한 달 퇴직금 누적되죠. 더 근무했으면 한 달씩 퇴직금이 계속 누적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시다가 IMF 때 명퇴했다. 고하였으면 유로금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퇴직금에 대한 일로서 1억 9천, 2억 이 정도 받고 명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일시에 나왔던 이 금액을 합쳐요. 근로, 사업,
합치게 되면 여기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 끝세율 적용돼요. 끝세율 적용되면서 여기 이때 신고할 때 납부할 거면 거의 한 5천만 원 돈 납부합니다. 어때요? 금액 엄청나게 크게 납부하죠. 이렇게 세금액이 합침으로써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결집 효과 나옵니다. 이 결집 효과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매년마다 나타나는 소득이죠. 이렇게 매년마다 나타나는 소득에 대한 내용은 경상적 소득으로서 합쳐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2장. 여기는 합쳤다라는 의미로서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니까 퇴직소득세 됩니다. 또 양도도 혼자 따로 한다겠죠. 왜 혼자 따로겠는가를 봅시다. 여기서 A가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하죠. 취득하였고 1년 보유함으로써 보유 이득 나와져요. 또 1년 더 보유함으로써 보유 이득 나옵니다. 퇴직금과 똑같은 효과예요. 근무하면서 퇴직금 한 달 붙죠. 또 1년 더 근무하면서 한 달 또 붙죠. 똑같은 내용으로서 보유하면서 보유 이득이 누적됩니다. 이렇게 보유하면서 보유 이득이 누적 되오다가 여기에서 팔았어요. 팔았다면요.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 일시에 나오죠. 이 일시에 나왔던 보유 이득에 대한 내용을 다 합쳐요. 그러면 이때 납부할 세금액은요, 더욱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납부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 혼자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하니까 석 장이 되겠죠. 하나는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석 장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양도소득은 혼자 따로 계산이다. 그 내용 기억하세요. 구분 계산이다. 여기 대한 내용이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구분과세다. 구분과세 되는 것으로서는 양도, 퇴직. 근데 퇴직은 문제 잘 나오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죠. 양도는 구분과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양도와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쳐요. 합치니까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은 합쳤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로서 이자, 배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합쳤으니까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된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외우라 그래요. 이배부가 근산, 연금 받고 기타 치다 막 이런 내용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간결하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합친다. 되겠습니까? 양도와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친다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체킹해 줄게요. 요약집에서 144페이지에서 이 가로 분류과세 나오죠. 분류과세에서 양도소득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서 구분계산 밑줄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납세무 성립 동그라미 그리고 과세기간 끝나는 때에다가 밑줄 치면서 페이지는요 144페이지 그리고 과세기 끝나는 때 밑에다가 적으세요. 연말이라고 적으세요. 연말이라고 적고요.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납세무 확정. 땅땅하고 신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또 3가로에서 과세 단위는 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이죠.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 개인 단위에다가 밑줄. 그리고 사가로 주소지 과세. 여기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해 줄게요. 뭐였냐면 납세지죠. 납세지. 이제 문제의 키까지 같이 잡아줄게요. 이 납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서 단일화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기 세금마다 선다 1, 3, 4, 5에 끼어서 나온 것이 납세지예요. 선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빨리 키 잡는 것은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봅니다. 해당 세금이 지방세였다.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럼 지방세였다면 그때 뒤에서 꼭 있을 말은 소재지.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다. 국세로서 알아야 될 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국세였으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 나오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이때는 주소지가 있음으로써 주소지 이렇게 합니다. 비거주자였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이때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소재지 갑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문제가 납세지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고 세금이 국세였을 때 사람이 주어지는데 사람이 비거주자 글자가 없어요. 없다면 그때는요 주소지, 있으면요 소재지.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체킹할 것으로서 거주자 동그라미 1번 거주자 밑줄 그 옆에서 주소지 밑줄 그 다음에 비거주자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소재지 밑줄. 자, 비거주자 글자가 없으면요 주소지, 있으면요 소재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의 범위 나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험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시험 나온다면 국외가 나와져요. 저 국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국외 글자가 있으면 이 국외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는요 5년 이상. 5년 이상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납세 의무 있다라고 적으세요. 납세 의무 있다. 이제 문장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한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국외 글자 있으면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숫자가 5년 이상 이게 있으면 끝말은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비거주자 밑줄. 비거주자는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로서 주로 외국 사람입니다.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 소득만 만자에다가 동그라미. 국내 소득만. 비거주자 나왔으면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 일반적 내용을 맞춰주고 양도소득세에 가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리라 생각하죠. 작년에 문제 여기에 대해서 2문제나 나왔어요. 한번 문제에 대한으로서 풀기 위해서 요약집 다시 봅시다. 기본서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요약집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약집에 있는 문제로서 봅니다. 요약집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니까 기출 대표 문제 나오죠. 요새 문제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요. 포괄적 내용으로서 소득세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의 추세인데 그런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OX 문제를 풀어봐야 금방 풀려요. 그래서 OX로서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1번 봅시다. 1번. 1번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확정은 은자피 뭐 나옵니까? 확정.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포인트는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신고다 결정이다. 뒤에서 신고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틀렸잖아요. 신고 이렇게 나와줘야 맞아요. 그러면서 1번 내용 틀렸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엄청나게 어렵다 했죠. 3문제만 어렵다 뿐이고 나머지 13문제는 다 쉬웠어요. 나머지 13개만 맞췄으면 11개 정도는 충분하게 맞춰주고 합격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2번 갑시다. 2번에서도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읽어줄게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보니까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그 내용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야죠. 그 말은요. 신고. 뒤에 보니까 신고 있죠. 맞고요. 그리고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숫자도 맞게 돼 있죠. 라는 이유로서 2번 맞는 문장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일반적 내용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에요. 소득세는 3개로 구성됐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3개가 소득세 그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로서 먼저 보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페이지는 기본서에서 페이지는 207페이지에 있고요. 207페이지에서 제3장 양도소득세 그리고 요약집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51페이지 있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글자부터 봅시다. 글자 본다면 양도소득세 세자 앞에 양도 나오죠.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에 해당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양도의 뜻이 적어진 겁니다. 양도의 뜻은 소득세법에서 적어지고요. 그 양도의 뜻에 해당이 되었으면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겠다 라는 이로써 양도소득세 그래요. 그럼 이 내용에 따라가서 소득세법도 요 순서 그대로 나와져요. 양도냐 아니냐 양도의 뜻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과세냐 비과세냐 비과세 나오고 과세되었으면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다. 이 소득이 보유이득이에요. 보유이득은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나누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죠.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151페이지에서 요약집 151페이지에서 양도의 뜻이 나와져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에서 거기서 기출 횟수 보세요. 기본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기출 횟수 적어놨죠. 어때요? 장난 아니죠?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자주 보인적입니다. 자주 보인적이고 그리고 최근래에 거의 5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잘 나왔던 것이 5년간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나올 가능성이 있다겠지 나온다 안 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양도의 뜻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양도란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읽어드립니다. 양도란 밑에 나오죠. 양도란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물은 자산을 말합니다. 기본서에서는 자산이라고 적어졌죠. 과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거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위에다가 미등기 과세다. 미등기 과세.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사실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세인데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로서 등록된 것도 과세, 미등기도 과세다. 우리가 알 것은 미등기 과세다. 이걸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 증여 이 글자들은 대가성이 있는 거래예요. 대가성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옆에 적어지죠. 옆에서 유상으로 유상이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 그 옆에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래 볼 때 글자가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가성 있는 거래에 대한 내용의 글자들은요. 시험제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을 버리면은 여기 문장을 압축할 수 있어요. 압축해 본다면 양도의 뜻은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으로서 소유권 이전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세 개가 다 갖췄던 거래가 양도다 옵니다. 이 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에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다. 갖췄으면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고 다른 세금이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과세상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예요. 자,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에서 무상이니까 이게 빠졌죠. 이게 빠졌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고 다른 세금 과세입니다.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되었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되었으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다시 이렇게 보죠. 토지에 대한 내용을 유상으로 취득하다 이랬으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빠졌죠. 이게 빠졌으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 적용된다. 다른 세금에 대해서 볼 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시 토지를 보유하다 이랬으면 유상, 사실상 소유기전 빠졌죠. 이랬으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 적용된다. 뭘로?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또다시 토지에 대한 내용을 수용되다 했으면요. 수용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됩니다. 그러면서 보상금 받죠. 그럼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었으니까 양도. 수용은 양도에 해당된다 이 나와져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이게 세 개를 전부 다 갖추었을 때 양도다. 이런 예로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볼 것은 과세 대상물을 먼저 보는데요. 이 과세물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여기에서 유상,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10글자를 전부 다 외우기 힘들죠. 힘드니까 간결하게 두 글자 합시다. 두 글자로서 여기 유상,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두 글자 팔다로 하시면 돼요. 팔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아니면 양도냐 이게 구별돼요. 자,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었다. 저희들은 판매 목적의 물건을 보고 상품 그래요. 상품에 대한 내용을 팔았다. 이건 장사죠. 장사니까 이때는요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에요. 저희들은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고정자산 그럽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사용 목적의 자산을 팔았다. 이걸 보고 양도랍니다. 이제 이 내용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건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이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이렇게 나와져요. 여태까지 간과했던 게 이제 보이죠? 또 다시 여기에서 제가 방금 단독주택 아파트니까 이건 사용 목적 나오잖아요. 또 다시 부동산도 나오도 사용 목적이다. 이 나오겠죠? 여기다 붙여볼게요. 붙여서 주택 건설 업체가 판매 목적인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팔다 그러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장사. 장사에 대해서 나온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본연의 의무적 내용으로서 본연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용 목적 하나 부동산 앞에가 판매 목적 이 말이 붙으면요. 그때는 뭘로? 사업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내용이 문장에 대해서 출제자가 엄청나게 문장의 표현력이 좋으니까 글을 많이 적어져요. 글을 많이 적는데 우리는 단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문장에가 판매 목적 이 말이 있다.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장사다 종합소득세.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없이 부동산 나왔으면요. 사용 목적으로서 양도소득세. 그럼 이제 포인트된 글자 아시겠죠? 포인트 글자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이에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요약집에다 적어놨어요. 요약집 보시면 151페이지에서 맨 밑에 주의 나오죠. 주의 옆에서 판매 목적 거기다 동그라미.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종합소득세 과세. 만약에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틀려요. 종합소득세 과세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 가보니까 여기에서 부동산 나오죠. 부동산은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이렇게만 나와도 관계는 없겠죠. 사용 목적 나오면 더 좋고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보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이고 토지 건물은 형체가 있죠. 그럼 반대로 볼 때 형체 없는 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져요. 형체 없는 것. 형체 없는 것이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체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 3개 정도만 기억하세요.
광어권, 어권, 영어권 이 정도 3개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특허권도 무채상권인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3개 정도만 광어권, 어권, 영어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그랬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준부동산이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5번인가 6번 출제했어요. 판매 목적 이 말이 있는 문장이 2번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무채상권에 대해서 영어권에 대한 내용이 3번인가 4번 나왔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이 1번 출제됐었죠. 이를 보니까 양소세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만 아시면 돼요. 부동산이니까 형체가 있음으로써 반대적 형체 없는 건 들어가지 않겠다. 또 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권리 나옵니다. 이 부동산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돼요. 그럼 여기서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웠던 용익물권 배웠죠. 용익물권이 부동산 권리니까 포함된 데이 나오져요.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권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익물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상권 사용되죠. 포함이 된다. 전세권도 사용되는 권리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지역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권 강의할 때 지역권은 소득세법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지역권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해했죠? 라고 해요. 이해된 게 있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열거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건 당연히 기록되지 않지. 왜 기록되지 않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되겠죠?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왜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은요, 민법이 있어요.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그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물어봅니다, 가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볼 때, 저기 지역권 팔다? 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따가 저도 똑같게 지역권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했죠?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된 것처럼 보여. 이해된 하나도 없어. 왜? 들었다 뿐이야. 근데 들었다 뿐이니까 집에 가면은 내가 뭘 배웠지? 이런 거지 뭐. 이해하시겠죠?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거기 밑에다가 보면은 요약집에서 2번 부동산 권리 1번, 2번,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역권 X라고 해요. 지역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인데 임차권에 대한 내용 민법서 배울 때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배워요. 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내용은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꼭 있어야 할 글자가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등기된 이 글자가 없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앞에 등기된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점포 임차권 나왔어요. 그러면 등기된 글자 없죠? 틀린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글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4번 부동산 취득 권리.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